네, 나그네 벌써 태국 들어온 지 2년 넘었죠. 예, 이제서야 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핀 운전면허증이 이미 기한이 만료돼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태국 면허증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오늘은 정보성 컨텐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세안 국가 몇 개국은 협약을 맺었어요. 필리핀과 태국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태국에서도 필리핀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고요. 물론 필리핀에서도 태국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필리핀에서는 일선에서는 현장에서는 몰라. 필리핀 면허증 아니면 몰라. 심지어는 국제 면허증도 몰라 이러면서 필리핀 면허증 없어 그럼 뭐 좀 갖다 바쳐 뭐 이런 식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나그네 여기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한국 면허증 뒷면에 영어 버전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영어 버전이니까 마치 국제 면허증인 양 생각하시고요. 물론 그거 갖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몇몇 국가도 있어요. 이미 의견 체결이 된 곳은 될 수가 있는데 필리핀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반드시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역시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2종 소형 면허증 없으면 여기서 오토바이 면허증 발급을 못 받는다는 것으로 의견들이 거의 확실했는데요. 요즘은 한국 대사관에서 원동기 면허증 있다라는 확인서를 영문으로 일종 보통 면허 있으셔도 되고요. 발급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의 확실시된 정보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개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국제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방콕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영문판 운전 면허증 있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됐어야 했는데요. 그 전에 재외국민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 비자가 있어야지만 재외국민 신고 가능하고요. 또 영문판 운전면허증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전에는 뭐 관광비자로도 가능했다는데 지금 대사관은 방침을 바꾼 모양이에요. 관광비자로 계시는 단기로 계시는 분이 뭐 그런 게 필요해? 재외국민 신고 필요해? 뭐 이래서 약 한 1, 2년 전에 2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즉 관광비자로 여기에 체류를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태국 면허증 바꾸기가 조금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거나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알아보시고요.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은 조금 다른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참고하십시오. 네,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국제 면허증 없는 상황에서 태국 면허증을 취득을 하려면은요, 우선은 대사관에 가서 자기가 소지한 비자를 증명을 하고요. 재외국민 등록을 온라인상으로 하고 그러면 우편으로 받든 아니면 반나절 걸려서 좀 기다린 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재외국민 신청하고 그리고 재외국민 신청할 때 영문판 운전면허증 증명서 사실증명 뭐 이렇게 되겠네요. 하시면 오후에 그것까지 발급 받으시니까 그것을 지참하신 후에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이민국 가셔서요. 주거지 증명 2개 발급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통합이 아니고 오토바이 면허증 따로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 따로 이렇게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명서도 2개를 첨부하셔야 되고 주거지 증명도 2개 그리고 재외국민 요건 사실 필요 없죠. 어차피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 영문판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요. 동남아 또 같은 나라라도 지역마다 교통국 다르니까 이왕에 발급받으신 거 같이 챙겨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은 아니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영문판 한국에서 나 면허증 있다라는 증명서
이렇게 두부 내지는 카피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생뚱맞게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네 면허증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카피해서 저장을 시키는지 어떤지 아무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귀팅이 좀 깨져서 조마조마했는데 대충 봐주더라고요. 또 제가 카피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냥 카피만 해갖고 그 카피된 서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건강증명서 뭐 이런 거 되겠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생명 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좀 뭘 물어봐요. 건강 이상 없지? 뭐 나쁜 약 하지 않지? 뭐 요 정도 그냥 뭐 묻고 말아요. 그냥 묻고 말아요. 시력 검사도 안 하던데요. 청력 검사도 안 하고요. 아주 심플했어요. 다만 팁을 하나 드리면 뭐 파타야 근처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가면 또 예약해야 된다 이러는 병원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외곽 쪽으로 나가면 뭐 스쿠터 타고 한 15분 정도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시면 한가한 클리닉 센터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운전면허증 때문에 건강증명서 띄어야 되는데 여기도 발급하냐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해요. 돈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금방 나옵니다. 참고로 150바트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바트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주거지 증명 받으려고 이민국 가죠. 선 작업하셔야 될 게 주거지 증명 신청서 쓰셔야 되고요. 이때 뭐 콘도 계약서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는데 그래도 동남아니까 챙겨 가세요. 그냥 또 모르니까 뭐 직원마다 틀릴 수도 있고 좀 그래요. 동남아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민국 안에 카페 앞에 있는 데에서 여권 안면 그리고 비자 받은 면 아울러 처음 태국에 들어왔던 처음에 뭐 관광 비자로 들어왔겠죠. 그거 찍은 면도 같이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비자 있고 연장하고 몇 년 있어도 아무튼 태국에 언제 처음 왔는지 그 부분도 카피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건 또 못 참아서 이렇게 찍으시고 사진도 2장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사진 찍는 것도 한 번 찍는데 3장이든가 4장이든가 이렇게 하고 100몇 바트 정도 받는데요. 2장만 쓰고 나면 또 한두 장 남겠죠. 잘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쓰시면 되죠. 아무튼 막판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다음에 교통국 들어가서 또 약간의 그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챙겼죠. 주거지 증명 2개, 오토바이용, 자동차용, 그리고 한국에 면허증이 있다. 나는 그거 증명하는 영문판 대사관에서 발급한 거죠. 그것도 2개 있으신 거죠. 건강증명서 2장 있죠. 거기에 한국 면허증 원본이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가져가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호기롭게 교통국을 찾아가면은요. 촌부리 같은 경우엔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서류 제대로 잘 챙겨왔는지 안 챙겨왔는지 요거 체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여쁘게 2분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이민국보다는 친절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나그네조차도 오늘 뭐 발급 받나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아니고요. 서류 체크를 하고요. 언제쯤 와라? 보통은 뭐 한 빠르면 3, 4일 아니면은 뭐 5일 일주일 뭐 이렇게요. 날짜 정해줍니다. 오전이냐 오후냐 이렇게 해서 정해줘서 갑니다. 집에 돌아왔죠. 사실 나그네 뭐 그냥 오늘은 신청서 내고 서류 확인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날 또 발급 받나 보다. 아니었어요. 이때 좀 맹점이 있었어요. 아무튼 신청한 후 약 일주일 있다가 갔더니요. 무슨 교육을 안 받았네. 교육증 이수한 거 있냐? 뭐 QR코드 있을 텐데 그거 가져왔냐?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서 서류 검토할 때 너한테 무슨 QR코드 준 거 없냐? 설명 없었냐? 이러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래요. 그거 시청과 교육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은 뭐예요? 뭐 제 잘못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 QR코드 어딨냐 그랬더니 조그만한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에이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는데 그거 찬찬히 읽어보고 집에 와서 일단 그 QR코드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
뭐 검색 뭐 이런 거 찍으면 어느 웹페이지, 그러니까 교통국의 웹페이지 쪽으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랩탑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으로 그 QR코드 찍어서 다시 뭐 메신저를 통하거나 카톡을 통하거나 라인 쪽을 통해서 랩탑에 있는 라인이라든지 메신저 꺼내갖고 랩탑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걸로 검색을 해서 겨우 랩탑을 통해서 들어갔죠. 와, 정말 지루합니다. 10분에서 15분짜리를 자동차도 6개 정도, 오토바이도 뭐 5개, 6개 정도. 그러니까 2개 합치면은요, 와, 한 2시간 넘게? 예, 2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그거 그냥 틀어놓고 본 척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어? 안 그래요. 중간중간에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뭔가를 급습으로 질문을 해서 그 간단한 질문들 클릭을 하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저는 조금 읽을 줄 아니까 아무거나 읽으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뭐 가장 올바른 방법은 아무거나 찍으시고 거기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점수차로 뭐 교육에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말을 해놓고는 보고 있구나 안 보고 있구나 요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이 바로 나와요. 태국 말이라도 굳이 뭐 영어 자막 읽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만 보고 있으면 대충 뭔 말 하나 보다. 화물차 오마울이 꺾을 때 뒷바퀴가 앞에 있는 조향장치가 있는 앞바퀴보다 훨씬 안쪽 라인이 그려지니까 오토바이 이런 거 하시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이 잘못돼서 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영상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파트마다 10분 15분마다 끝나고 나서 15초 동안에 나 봤어 라고 클릭을 안 하면 그거 다시 봐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솔직히 말하면 촌부리 같은 경우엔 그렇게 QR코드 받아서 웹사이트에서 시청각 교육 받는 거지만 라용 같은 지역은 신청하고 거기 가서 신체 검사 끝난 다음에 시청각 교육실 가서 한 40분 정도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긴 하는데 이것 역시도 각 지역의 교통국마다 틀린 모양이니까 솔직히 저라면 한 40분짜리로 그냥 지루해도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제가 알잖아요. 남스 할 때 가봤기 때문에 그런 곳이 좀 편할 것 같은데 QR코드 받아다가 다시 집에 와서 랩탑 통해서 보려니까 와 좀이 쑤셔서 뭐 아주 혼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 이수를 하고 나면은요 QR코드를 배정해줘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카피해서 같이 제출하면 이제 모두 다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20분 정도 기다려라 그래갖고 또 안쪽에서 사람이 인솔을 해갖고 거기서 신체 검사 같은 걸 받더라고요. 시력 검사 비스무리하게 받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엑셀 밟았다가 빨간불이 점등이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 속도 이런 거 체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 80세가 좀 넘어 보이시는데 몇 번 시도해서 봐드리려 그러다가 너무나 그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떨어졌어요.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말이죠. 그런 다음에 면허증 하고 맡긴 후에 약 10분 정도 있으니까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호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갖고 그쪽에서 직접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진이 박힌 태국 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정리할게요. 국제 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 가서 대사관 오전 중으로 가셔서 재외국민 신청을 하고요. 그때 영문판 한국 운전 면허증 확인 증명서 신청하면 오후에 이제 2개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귀가해서 가까운 클리닉 센터 가셔서 건강증명서 각각 150바트 내신 다음에 발급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민국 가셔서 사진과 여권 안면 그리고 최초 태국에 들어왔을 때 공항에서 찍힌 직인면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비자 뭐 은퇴비자면 은퇴비자 받은 거 맨 마지막에 받은 거 그렇게 카피해서 주면 주거지 증명서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교통국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 잘 챙겨갖고 왔네.
그러면서 어느 사이트라든지 QR코드 주죠. 그래서 집에 가서 성실히 시청각 교육을 받고 교육을 다 이수한 다음에 그 웹사이트에서 QR코드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복사하셔갖고 각각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은요, 약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신체 검사 등 또 반응 검사 그리고 생명 검사도 좀 하더라고요. 촌부리국 같은 경우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약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웹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는 한 3분 정도가 각각 호명을 해요. 몇 번 가서 사진 찍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 15분 정도 있다 보면 그제 이제 태국 면허증 오토바이용 하나, 자동차용 하나 이렇게 발급을 받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지하고 있는 한국 면허들이 뭐 큰 버스서부터 트레일러 면허까지 뭐 레카 면허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세단만 인정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뭐 11톤 트럭 정도 그 외에 큰 대형 버스 면허라든지 트레일러 면허는 면허증에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양으로 표기가 되는데 뭐 논의가 그런 쪽은 영업용도 가능하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제가 뭐 나중에라도 조그마한 트레일러 만들어서 끌고 다니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요. 나는 원래 한국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그냥 개인용이다, 영업용 아니다, 이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갱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좀 헷갈리긴 한데 참 저도 참 애매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그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봬요. 나는 나그네 한국을 떠나서 가방 하나 들고 태국 땅을 밟았어. 지친 발걸음에도 꿈을 잃지 않네. 이곳에서 찾은 자유 마음속에 다